안녕하세요. 저는 맥섭 리얼티의 에릭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험 관련해서 클로버 종합보험에 계시는 이웅재 대표님과 자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로버 종합보험의 이웅재 대표입니다. 저희 보험 에이전시는 조지아를 기반으로 동남부 6개주, 알라바마, 테네시,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나아가서는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 총 15군데의 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종합보험 에이전시로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 사업체, 그리고 집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까지 저희가 두루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한인분들에게 필요한 알맞은 보험을 저렴하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동남부 6개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네네. 어느덧 이제 15개주를 커버하게 아유, 됐습니다. 네. 뭐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일단 먼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사전에 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네. 뭐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까요?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험을 고려할 때 일단 먼저 내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종류,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향후 1년까지의 비즈니스 플랜을 함께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매출과 1년의 급여,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회사 성장까지를 좀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매출과 직원들의 급여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일단 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매출이 네네.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렇군요. 부분은 제가 네. 뒤에 차후에 설명 네, 다시 네, 한번 네,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두 번째로는 하고 계신 비즈니스가 어느 주에 속해 있고 그 주에 이제 법과 제도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보험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예를 뭐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주마다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보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자동차 보험에서는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네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25,000, 5만, 25,000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미니멈 리퀘어먼트죠. 그렇죠.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책임보험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책임보험은 조지아 법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미니멈이 25,000에서 5만이에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 자동차 보험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너를 포함해서 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상관없이 네. 직원이 3명이 넘어간다면 네네.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조지아는 3명이지만 네네. 알라바마는 4명부터 또 진행이 되어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갖고 있는 법과 제도를 먼저 파악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입을 진행하면서 내가 갖게 되는 이제 보험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셔야지 네.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또 방지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의 내가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를 미리 알고 계시면 비즈니스에 조금 더 전념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간에 그 비즈니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조항에 넣어서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네. 가입자분들께서 처음에 보험을 드실 때 그냥 어디에서 요구를 하니까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좀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급하게 가입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실 때 최대한 충분히 많이 질문 사항을 물어보시고 내가 가입하게 될 보험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네. 그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한 종류들의 보험이 좀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 보험에는 크게 책임보험, 라이어빌리티, 그리고 네. 재산보험, 프로퍼티 두 가지로 먼저 저희가 네.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요. 재산보험에는 건물, 그리고 네. 인벤토리, 컨텐츠 등을 커버하는 보험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만약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을 네. 커버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네. 워커스컴이라고도 많이 네네. 부르거든요. 네네. 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이제 EPLI라고 하면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라고 하는데 네. 이는 즉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용주를 커버하는 보험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네네. 드릴게요. EPLI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 이는 나이, 종교, 그리고 성별,
임신 또는 잘못된 해고 네. 또는 부당한 승진 및 자천 네. 그리고 부당한 급여 시간 등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네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네. 느껴서 네네. 회사 또는 고용주를 네. 고소를 하게 네, 되어 네, 있을 네. 때 커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아,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비즈니스 오너분들한테는 네.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 밖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라는 플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엄브렐라, 그리고 그룹 건강보험,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커머셜 자동차, 비즈니스 자동차가 있으시다고 네네네. 하면 자동차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럼 도대체 내 비즈니스는 얼만큼의 보험을 네. 어떠한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뭐랄까 정형화된 무슨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네. 아까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네. 대로 먼저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네. 보험료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는 네. 비즈니스 타입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 저희는 이제 그걸 크게 리테일 그리고 홀세일, 네네. 매니팩처, 그다음에 컨트랙터, 네. 오피스군으로 나누긴 하는데 네네. 이 그룹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네. 먼저 이제 매출과 직원들의 급여도 먼저 파악을 네.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런 다음에 로케이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네네. 그리고 지난 히스토리가 클레임 히스토리 같은 게 얼마나 있었는지도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 회사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오너의 보험 점수도 반영이 돼요. 이 부분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갓 오게 된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오너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히스토리가 많이 없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너분의 레저메를 통해서 네. 이제 간단한 이력서죠. 네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양력을 보험회사에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만큼 이제 몇 년을 했고 그렇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어필할 수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이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안전한 회사라고 판단이 들 수 있게끔 쓰는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하겠네요. 대부분의 네. 보험회사들은 몇 년의 익스피리언스가 있냐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신생회사보다는 그래도 이그지스팅 비즈니스에 대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요즘에 이제 타주에서 오는 기업들도 많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네. 많다 보니까 신생회사로 간주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조지아에 없는 거지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없었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너분의 레저메가 좀 네.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제가 당장 오늘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대표님하고 아니면 대표님의 회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통해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는 비즈니스를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 건물을 또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네네. 이제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만약 건물을 매매하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좀 네네. 알려주십시오. 건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이제 보험 견적을 저희가 하다 보면 네네. 일단 테넌트 리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테넌트들이 각각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위험한 또 이제 그렇죠. 테넌트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업종에 맞습니다. 관련해서 보통 비즈니스 보험 견적을 하다 보면 네. 저희가 속하지 않는 ineligible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보험회사들이 꺼려하는 업종 군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예를 든다면 네. 태투샵이라든지 아. 아니면 24시간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음. 이런 업종들은 보험회사들이 조금 꺼려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투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늘로 사람의 피부를 이제 그렇죠. 스크래치를 내서 이제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 관련 있을 것 같고 네네. 24시간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또 밤에 네네.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죠. 좀 이제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는 네네.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리스크를 측정하는 게 네.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리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테넌트 리스트랑 하는 업종 이게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네네.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 테넌트 리스트랑 업종이 정리가 되면 네. 각각 테넌트들이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또 렌트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회사한테 디스클로저를 해드려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 보통 토럴 스퀘어핏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퀘어피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 테넌트들이 보험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뭐 직접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중간에 같이 껴서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계시니까. 그런 유무 여부까지도 보험회사들은 정보를 받기를 원해요. 네. 이런 거를 다 준비해 주시면 네.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금 구매를 하시는데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구매해서 내가 내 비즈니스를 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또 뭐 어떤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아는 게 좋을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건물을 구매해서 이제 네. 렌트를 주는 형식의 그렇죠. 구매 형식을 네네.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거는 내가 건물을 구매해서 내가 직접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운영할 때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비즈니스 업종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사용하게 된 공간의 크기를 측정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출과 직원들의 급여,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요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1년 후에 가입한 1년 후에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들마다 감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 감사를 받는다는 건 정확하게 매출이 나갔는지, 급여가 나갔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을 드는 거지 지난 1년을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앞으로에 일어날 거에 대한 부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후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급여와 매출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본인들이 산정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통 그래서 좀 저희가 네. 회계사님들이랑 네. 많이 협의를 하는 경우도 아, 있고,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사이즈 그리고 업종 군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은 해드릴 수 네.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상담을 의뢰하시면 아마 다 상세하게 해주실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방금 얘기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제 업종마다 이제 보험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간단하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보험 또한 이제 굉장히 다르게 되어 네,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리테일군에 있다 하더라도 드라이 클리너랑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소, 네네.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네, 다 같은 리테일군에 속하긴 하지만 네. 드라이 클리너랑 자동차 정비소 같은 네. 경우에는 남의 물건, 네. 그러니까 남의 옷과 남의 네. 차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네, 드라이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저희가 이제 데일리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거라지 키퍼스 라이어빌리티라는 네. 책임 보험에 속하긴 하지만 남의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지금 두 이제 비즈니스군을 봤을 때 일단은 남의 이제 물건을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라면 네네. 이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죠. 데미지가 났을 때 그럴 뭐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뭐 맞습니다. 대비를 하는 보험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반대로 레스토랑 네. 같은 경우에 같은 리테일군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만든 음식을 남에게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우리가 만든 물건 또 음식에 대해서 뭐 음식이 탈이 났다든지 네. 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종마다 필요한 보험이 세분하게 나눠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비슷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기본적인 형태의 책임 보험과 재산 보험은 같지만 네. 그래도 각각 비즈니스 타입에 맞춰서 네. 준비해야 될 게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네네.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공장을 하시는 이제 네네. 회사 분들도 회사 주인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공장 같은 거는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보통 책임보험에서는 저희가 어떤 공간에 와서 사람들이 다쳤을 때, 네. 뭐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네. 또는 누군가한테 상해를 입혔을 네네네. 때 이런 책임보험도 있지만 매뉴팩처가 꼭 갖춰야 되는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네. 이 물건 때문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을 때 네네네. 그런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가 기본적인 리테일 군에도 기본적으로는 탑재는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방금 언급하신 그렇죠. 네. 매뉴팩처가 네. 갖춰야 하는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매뉴팩처라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 일을 이제 뭐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도 네네. 굉장히 꼭 들어야 될 이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이제 매니팩처링 안에서도 또 이 매니팩처링은 이런 조건이 들어가지만 또 네. 다른 매니팩처링 쪽에는 또 굳이 또 안 넣어도 되는 조항들이 있을 거는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매뉴팩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뉴팩처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자동차 매뉴팩처들이 갖춰야 되는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와 그 다음에 홀세일과 리테일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서 네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보험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혹시 뭐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즈니스 보험은 개인 집차와 달리 매우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고 네. 내 업종에 맞게 설계하시는 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충분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비즈니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차와 달리 디스카운트 폭이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그렇군요. 많게는 20-30%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 폭이 굉장히 넓네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건물주가 원해서 아니면 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뭐 은행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조목조목 아까 제가 위에 언급해드렸던 내용들을 잘 상세하게 살피셔서 네. 가입하시는데 무리가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보험 관련해서 뭐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제 이융재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아마 네, 상세히 친절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